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숭늉 기술 전수자 김일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풀공예를 시작한 지가 금년이 딱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곳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호접벌에 나와 봤는데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시흥의 브랜드 해토미라고 하는데, 이 해토미는 학교 급식으로 전량 보급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호접벌에서 나오는 친환경 볏짚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지풀공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접벌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볏짚으로 밀감 바구니를 만들어 볼 텐데요. 다 같이 300주년 기념 밀감 바구니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큰 작품들이 좀 보관되어 있는데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공룡을 만들었어요. 일단은 아이들이 공룡을 호기심을 갖는 동물이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와서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관심을 갖게 되다 보면 호접벌하고 연계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름도 지었답니다. 호접벌 티라노사우루스 호티라고 지어봤습니다. 머리를 좀 이렇게 코도 늘리고, 뜨개질로 말하자면 코라 그러는데, 지풀공예에서는 날줄, 시실과 날실이 있듯이 날줄을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이렇게 머리에 입체감을 주게 되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보기에 좀 생동감 있게 무섭게 보이고 호기심을 좀 유발하기 위해서 이빨을 만들었는데, 이빨 하나하나를 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라서 이렇게 공룡의 형태를 좀 그림을 보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작품들은 황소인데요. 황소 2마리입니다. 시흥시에서 갯골축제, 또 호접벌 축제, 연성문화제 할 때 이 황소들이 출연을 해서 많은 관람객들에게 인기몰이를 했었는데, 어른들도 직접 타보시고 아이들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타기도 했고, 포토존으로 인기가 좋았던 황소입니다. 우리 농경문화에서는 황소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가축이지만 가족이자 또 머슴의 역할을 했던 황소이기 때문에 제가 호접벌을 연상하면서 호접벌에서 이 황소들이 얼마나 쟁기질을 하면서 농민과 같이 일을 많이 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황소를 만들었는데, 또 호접벌에서 나온 볏짚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되는 관점으로 황소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등에 이렇게 딱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길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짐을 가득 싣고 소가 이동을 하죠. 그러면 먼 길을 떠날 때 어떤 짐을 실으느냐, 들에 나가서는 콩집, 그다음에 깨, 여러 가지 것들을 싣고 오기도 했고, 또 일장에 황소를 끌고 나가서 짐을 싣고 가기도 하고, 가서 팔기도 하고, 또 사올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서 여기 싣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짐을 황소가 실어 날랐던 길마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돼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젖을 10개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행사장 나갔을 때는 새끼 2마리를 이렇게 전 먹는 것처럼 연출을 했더니 관람객들이 감탄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귀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돼지 코, 입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든지 그 분야에 집중하다 보면 고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숙성이 된답니다. 여기는
저희 사업단의 시흥시향도 민속 보존의 사무실 겸 제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풀공예 강좌를 수강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작은 작품들 그리고 재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작은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인데요. 제가 만들었던 작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경문화에서 선조들이 사용했던 생활용품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주루목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 가방을 메고 뭐 그 물건을 담아가지고 메고 다니잖아요. 학교도 가고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던 거고, 산에 나무를 캐러 가거나 그다음에 들에 농기구를 들고 메고 가거나 주루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펼치면 굉장히 크지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망태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걸려있는 망태기는 이렇게 사각 네모의 가방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가축을 먹이기 위한 들에서 풀을 베어다가 여기 가득 담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가축들을 먹이게 되죠. 그래서 메고 다녔던 망태기고, 역시 이것도 뭐 풀만이 아니라 들에 나갈 때 농기구나 뭐 또 필요에 따라서 다른 물건들을 넣어서 이렇게 가방처럼 옆구리에 메고 다녔던 망태기라고 합니다. 빗자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자루, 이게 이제 갈대 빗자루예요. 갈대 꽃을 가지고 빗자루를 만든 건데, 시흥에는 이제 갯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대가 자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대를 채취해서 만들어 본 굉장히 고급진 빗자루에 갈비라고도 하죠. 갈대 빗자루라서 갈대 빗자루.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역시 호접벌에서 가져온 볏짚을 열매 부분을 하나하나 따서 만든 볏짚 빗자루예요. 집신은 할아버지들은 집신을 일반적으로 신고 생활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집신을 지금 생존에 계신 분들도 집신을 신었다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다음에 이 끈은 발의 크기를 조절하는 끈이었어요. 좀 느슨하게 신었다가 발을 딱 운동화 끈 조여주듯이 끈을 조여주었던 끈이 이렇게 옆으로 달려 있습니다. 또아리는 남성들은 지게의 물건을 지고 다녔고요. 그리고 여인들은 이런 또아리를 머리에 하고 물건을 머리에 이고 다녔죠. 특히 물동이, 물을 샘물을 항아리나 양철 양동이에 물을 기르고 다닐 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물을 길러 와서 사용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뭐 또 들에 점심이나 참을 내갈 때 광주리 큰 걸 이고 갈 때도, 또 오일장에 갈 때도 역시 이렇게 이 끈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처음에 아무도 없어요. 들에 다 일하러 나가고, 그래서 물건을 혼자 큰 광주리를 이어야 되는데, 혼자일 때 조금 높은 데 올려놓고 이렇게 끈을 입에 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머리가 젖혀져도 물건을 일 때 젖혀져도 떨어지지 않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고 나서는 이 용도가 필요 없죠. 그리고 내릴 때는 그냥 내리면 되니까요. 그런 용도로 사용했었던 이렇게 또아리를 알아봤습니다. 농경문화에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볏짚을 많이 활용해서 살게 되었는데, 지혜가 엿보이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여러분들 지풀공예를 만나면 자세히 관찰해 주시고 또 시흥의 호접벌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풀공예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벼가 있잖아요. 벼가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는 시즌인데요. 이렇게 벼는 논에서 콤바인으로 탈곡하면서 나달이 다 떼어지고 볏짚은 바닥에 쭉 깔려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볏짚이죠. 자, 알곡을 털어낸 나머지 식물을 볏짚이라 하고요. 그러면 콩도 알곡을 털어낸 거, 수수, 밀, 보리 다 있겠죠. 여러 가지 곡식들이 있는데 볏짚, 밀짚, 보리짚, 콩짚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풀공예가 쓰임새가 정말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먼저 멍석, 바닥에 까는 돗자리 멍석, 그 다음에
집신, 그 다음에 땔감으로도 사용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소 먹이로도 사용했었죠. 그 다음에 초가 지붕,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기가 태어날 때 관리한 볏짚을 쭉 바닥에 깔아요. 그 위에서 산모가 아기를 낳거든요. 그러면 아기가 나오면서 그 분비물이 밑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많은 것들을 볏짚 속에서 누리면서 평생을 보내다가 또 돌아가시면 새끼줄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직할 때까지 평생을 볏짚 속에서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닦는 수세미도 친환경 볏짚으로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이런 바구니 형태들, 그 다음에 삼태기, 제석구리 그러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빗자루들,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볏짚으로 생활을 누리게 되었었답니다. 자, 짚불공예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호족발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밀감 바구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을 먼저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볏짚이 있고요. 자, 볏짚을 다듬어서 가지런히 한 다음에 물을 적셨어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물을 촉촉하게 적셔서 이렇게 준비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가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돗바늘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엮어줄 끈이 필요합니다. 좀 굵은 실인데요. 이런 끈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완성되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밀감을 담거나 밀감만 담겠습니까? 이걸 계속 사용하게 될 텐데 각자의 집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럼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새끼를 어떻게 꼬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끼줄은 이렇게 두 갈래로 꽈지는 건데, 이렇게 양쪽이 분량이 맞도록 이렇게 두 갈래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X로 해가지고 뿌리 쪽이 위로 가게끔 X로 해서 여기로 가운데로 한번 이렇게 감아서 제자리로 오게 돼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감아 주었기 때문에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랍니다. 짧은 쪽을 밟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짧은 쪽을 이렇게 밟고요. 발로 밟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갈래를 이렇게 손으로 거의 묶어진 지점 밑에 잡아주시고요. 이게 꽈지는 또 지점은 여기 끝에서 꽈지는 거예요. 자, 왼쪽은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오른쪽 무릎은 세워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자, 무릎이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 불편해서 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릎이 바깥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왼손은 이렇게 위를 쳐다보고, 오른손은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잡고 이렇게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덮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밀어주면 되는데요. 자,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밀어주는 반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V자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잘 안 꽈지니까 이렇게 섞이게 되거든요. 절대 섞이지 않아요. 섞이면은 꽈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섞여서는 안 되고요. 이 V자 형태를 계속 끝까지 유지해야 잘 꽈지는 거랍니다. 자, 그럼 왼손은 이렇게 위로 쳐다보고, 오른손이 이렇게 덮었어요. V자죠? 덮었어요. 이렇게 쭉 밀어주면 손바닥 안에서 서로가 같은 방향으로 굴러가면서 이렇게 꽈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걸리면 섞이게 되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손바닥을 쫙 펼쳐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걸리지 않도록 손바닥을 쫙 펼쳐주세요.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해주면 이제 꽈진 건데요. 자꾸만 이게 반대로 비틀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또 반대로 한번 이렇게 감아주면 새끼줄이 더 쫑쫑하게 꽈지게 되죠. 이제 끝이 다 되었어요. 끝이 거의 다 되려고 그래요. 가는 쪽부터 하나나 두 개, 한 개든 두 개든 집어서 꽈진 지점에다가 이렇게 같이 잡고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꼬는 거죠. 이렇게 꼬다 보니까 또 반대쪽도 끝이 다 되고
가늘어졌어요. 또 이렇게 새 것을 넣어줘요. 이렇게 새 것을 계속 넣어주고 이렇게 쭉쭉쭉쭉 꼬는 또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새끼줄이 길어졌죠? 여기서 길어졌어요. 자, 그럼 이렇게 뒤로 빼주죠. 꼬기 좋도록. 그럼 끝을 이렇게 그냥 묶어주든지 아니면 끝까지 꼬면은 별로 풀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밀감 바구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무기가 아마 집집마다 분무기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무기로 좀 이렇게 해서 전체 다 적셔주시고 뿌려주시고요. 아니면 그냥 수도꼭지에 한 3초 정도 적셔주신 다음에 이렇게 털거나 조금 한 1, 2분 있다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끈이 준비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끈이 어느 정도냐면 한 발 정도 제가 쟀더니 이렇게 한 발 정도 되고요. 짧아도 되지만 자주 이어야 하니까 한 발 정도가 길이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부리면은 이게 이제 좀 삐죽삐죽 거칠어 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꽈진 방향으로 한번 비틀어 주세요. 한 2번 정도 비틀어 주면 어때요? 새끼줄이 더 견고해지고 쫑쫑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비튼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끈을 여기 구멍에 이렇게 넣고요. 여기 끝 지점 있죠? 자, 실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기가 조금 묶기가 사납긴 한데 자,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이 구멍을 좀 이렇게 줄여주세요. 이렇게 살짝 묶은 다음에 한번 묶은 다음에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너무 크면 또 엉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거의 없어도 될 만큼 이렇게 줄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꽉 묶고 자, 매듭을 한 번 더 지어주죠. 자, 매듭을 한 번 더 지어서 이제 완전히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이 실도 남았고 이게 새끼줄 끈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거는 잘라내서 깔끔하게 다듬어 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돗바늘로 이렇게 실을 깨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을 깨죠. 깼더니 이렇게 길어요. 긴데 한쪽은 짧게 하고 한쪽은 길게 이렇게 자,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멍이 첫 시작이 되는 거고 이게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바닥의 평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어떻게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엮어볼 건데 바늘을 가운데 구멍으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구멍으로 통과시켜 주고 그 다음에 자, 그냥 쏙 빼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끝이 다 빼기 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끈도 한번 잡아 당겨버리지 마시고 끈도 이 바늘이 한번 통과해 주십시오. 이렇게 통과했더니 어때요? 걸리게 되죠. 자, 이렇게 턱 걸려서 바느질의 시침뜨기 정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처음에 구멍으로 나오고요. 바늘이 밑에서 위로 구멍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실도 한번 이렇게 밖으로 통과를 한 다음에 이렇게 걸리게 되죠.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이럴 때 걸렸을 때 그냥 무작정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격을 만들어 줍니다. 간격을 일정한 간격,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진행하게 될 텐데 반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늘이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실도 통과하고, 그래서 이 새끼줄이 딱 가운데 머물게 되고요. 이렇게 끈이, 실이 새끼줄을 잡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을 통과하면 저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유지를 했어요. 다 되어서 이제 이 틈 사이가 생겼어요. 이제 새끼줄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 끈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자, 새끼줄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서 끈이 앞에서 나와서 끼워봤자 소용이 없고요. 자, 끈이 뒤로 가서 새끼줄 뒤에서 바늘이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끈을 어때요? 한번 통과하라 그랬죠?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새끼줄을 자 통과하고 그 다음에 끈을 잡아 당겼어요. 자, 이렇게 삐죽거리는 건 잘라주면 되고요. 이제 원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죠? 간격을 처음처럼 계속 유지하려면 어때요? 우리 뜨개질 할 때 코를 키워준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한 코에 2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저도 했는데 한 코에 이렇게 2번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원이 커진 그 간격을 유지할 수가 있죠. 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이 커지더라도 그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실이 이렇게 계속 했더니 이렇게 좀 같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짧아지게 한 다음에 이제 끈도 다 써가지고 이렇게 짧아지겠죠. 자, 그러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요. 바늘을 이렇게 빼시고 그 다음에 실을 새 실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던 거하고 이렇게 묶어주죠. 매듭은 그냥 보통 매듭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길어졌죠. 그러면 그냥 하시던 패턴대로 그냥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굉장히 넓어졌죠. 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엮어주시고요. 올라가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줄을 가에다 대 주었잖아요. 이걸 살짝 위로 올라오게끔 대 주어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손으로 잡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서너 바퀴쯤 돌아가면 이런 맥방석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것을 이제 완성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새끼줄로 손잡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것들을 새끼줄을 이렇게 잘라 주시죠. 엄지하고 검지하고 한 뼘 정도 잘라 주시면 이렇게 풀어지지 않죠, 새끼줄이. 자, 이쪽도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 주시고 끝을 살짝 만지고 이렇게
구부려 줘 보시죠. 그냥 구부리면 좀 엉성해지니까 제가 새끼줄이 좀 쫑쫑해지도록 꽈진 방향으로 이렇게 좀 비틀었어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올라왔다 하고요. 생각하고 양쪽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구니는 이렇게 한눈에 봤을 때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기 때문에 가의 기둥이 이렇게 살짝 벌어졌잖아요. 전면이 안쪽이 한눈에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안쪽 부분이 깔끔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끝을 뒤로 보낼 겁니다. 뒤로 이렇게 뒤로 보낼 건데 이거를 이렇게 오므리게 되면은 이렇게 오므리게 되면 이것도 귀여울 수 있죠. 또 이렇게 더 펼치게 되면은 이것도 예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므리는 정도를 이렇게 한번 손으로 대보시고 적당한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이쪽 저쪽 이렇게 몇 번 바늘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잡아당기지 말고 몇 번을 할까요? 한 3번 정도? 2번이나 3번 정도 이렇게 이 새끼줄 끝이 물리게끔 좀 실을 넉넉하게 끄는 다음에 이렇게 물리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3번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겨 주세요. 지금 뭐 형태가 안 잡혔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요. 견고하게 딱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당긴 다음에 한 번 더 매듭을 이렇게 해주면은 어때요? 이제 고정이 되었죠? 고정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반대쪽에 부착을 하고 이렇게 좀 이쪽을 너무 저도 많이 여분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좀 짧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자, 몇 번, 2번은 좀 약한 것 같고 자, 3번쯤 계속 확 잡아당기지 않고 여기에 물리게끔 새끼줄 끝에 물리게끔 해서 자, 이렇게 해서 2번이나 3번 이렇게 해서 여기 끝이 있죠? 양쪽에 끝이 이렇게 해서 이제 꽉 잡아당겨 주시고요. 이게 볏짚이 완충성이 있어서 잡아당겨주면 이제 가운데가 쏙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자, 매듭을 한 번 더 해야 완전히 묶이게 되죠. 이제 이거 뒤에 처리는 깔끔하게 좀 세게 묶었기 때문에 바짝 잘라줘도 빠지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밀감 바구니 만드는 방법을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알아보았고요. 우리는 실제로 이제 진행할 때는 이거보다 더 큰 바구니를 하게 될 텐데 이미 손잡이가 완성된 것에 이렇게 손잡이 다는 방법까지 여기 하나 더 달면 되겠죠. 여기 이게 4개가 아니라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뒷면은 바짝 잘라내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크게 하게 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바닥면이 크면은 바구니가 더 커지겠죠. 해보니까 어떠세요? 막상 그냥 보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단순하면서 반복적인 것이면서 굉장히 쉽죠. 그러나 완성했을 때는 뭔가 뿌듯함, 내만의 작품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지풀공예는 이렇게 쉬운 것부터 난이도가 있을 수 있지만 반복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더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지풀공예 작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 계속 배우러 시흥시 무랑동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